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및 정치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중국 총영사관에 대한 공격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러시아 무인 항공기와 무인 미사일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자존감 굴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응에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현재 긴장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 패키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경제 및 정치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공유를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다음은 영상 내용입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사안은 그들의 미사일 시스템의 정확성을 의심케 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으로 보내려고 했던 수만 톤의 밀을 보관하는 오데사 중심지를 공격한 것은 안타까운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지역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오데사에 위치한 중국 총영사관 건물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오 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오데사를 겨냥해 실시한 미사일 공습과 자살 무인기가 중국 영사관의 벽과 창문 일부에 손상을 입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오 링은 오데사에서의 중국 총영사관 근처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폭발로 인해 발생한 충격파로 총영사관의 벽이 흔들리고 창문이 깨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총영사관 직원들은 오랜 시간 전에 이 건물을 떠났기 때문에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러시아 군이 왜 중요한 목표물을 파괴하지 못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시스템이 정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최근 공격들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인 푸틴 대통령은 국제금융 체제 스위프트에 재가입하고 서방 국가들에게 현재 러시아에 부과된 경제적 제재를 철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미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여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의도로 인접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가난한 민간인들의 목숨을 공격의 목표로 사용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과 시험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시스템이 중요한 목표물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파괴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오데사에서 목격된 것과 같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시스템이 이전만큼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중국은 불안감을 느낄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외교부의 보고서를 통해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주변 지역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가 이 나라의 외교기관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미사일 시스템이 문제를 겪고 있는 이유는 서방 국가들로부터의 제재와 폐쇄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경제와 자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미사일 시스템의 개발과 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자신들의 입장을 단호하게 유지하고 오데사를 공격하는 일에 대해 어떤 죄를 갖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의 공격 실패를 자신들의 미사일 시스템이 개발 중에 있고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제재를 종료하고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회복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상황은 이전보다 더 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21일에 열린 브리핑에서 대변인은 중국이 긴장 상태와 관련하여 러시아와의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상자는 없었지만 중국의 총영사관이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러시아의 모욕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분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 영사관을 공격한 사건이 사실은 중국이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중국 영사관을 타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 상태를 의도적으로 가중시키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폴리곤 미디어에서 최신 정보에 따르면 이 나라의 국방무기 생산과 수리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재활용하고 수입해 사용하는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테이 그룹에 속한 자회사 직원이 이러한 보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회사의 무기 생산 과정에서 심각한 혼란 상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보안검사가 상당히 강화되고 임직원의 복지 혜택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 생산 회사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군대 배치를 피하기 위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자신들의 공장이 유도탄 길잡이 시스템 부품의 심각한 부족 상태로 인해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요구되는 물량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제품에서 부품을 재활용하거나 다른 장비에서 가져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 부품 수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기존 부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제품 결합률이 2%에서 40%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테이는 러시아의 다기능 무기 제조 기업으로서 미사일 파괴폭탄, 유도탄 길잡이 등을 생산합니다. 이 직원은 정보가 유출된 이후에 이동식 항공미사일 Ka-101과 칼리브르 미사일의 목표 명중률이 작년과 비교하여 상당히 감소되었으며 군사시설이 아닌 주거 지역을 공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부품이 심각한 결함을 초래하는 결과는 안테이에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무기가 국제시장에서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며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중국 무기 부품 상황을 철저히 추적해야 합니다. 한미일 정상을 담은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8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이는 국가 간 관계 회복의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8월에 핵발전소에서 방출된 물질이 오염수를 발생시킬 가능성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갤럽 코리아가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평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비율이 32%에서 미세하게 33%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외교가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양쪽에서 32%와 12%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럽 순방 동안 윤 대통령은 비밀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우크라이나 평화와 화합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안보 및 인도적 지원과 재권을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방은 그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것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내전에 심층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특히 물질적 지원과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유럽에서 철수하고 삼성모바일은 휴대폰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게다가 김건희 대통령 부인이 리투아니아의 고급 상점에서 쇼핑하는 논란은 국내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가 예상보다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심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취임한 이후로 처음으로 외국 정상을 초청하는 행사로서 이로 인해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나라는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 간의 3자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문제, 공급망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3자 협력을 완성시키고 특히 북한이 연내 7번째 핵실험을 예상하고 있어 중요한 동맹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국제적 성과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함이 지속됐던 한 달 뒤에 개최되지만 여전히 협력 증진과 지역의 중요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대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중요한 회의가 개최된 적이 많았던 캠프 데이비드가 이 높은 관심사에 한 번 더 중심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현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가 있을 때 업데이트하겠습니다.